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아주 오래전 중국 정나라에 살았던 한 남자에게서 시작됩니다. 네, 고전이죠. 한비자에 실린 이야기인데요. 이게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꽤나 흥미로운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정나라에 차칠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살았다고 해요. 이 사람이 새신을 사려고 마음먹고는 먼저 자기 발에 본을 뜹니다. 종이에 발을 대고 아주 꼼꼼하게 그 치수를 그렸는데 이걸 탁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이제 시장에 갔겠죠? 마침내 마음에 쏙 드는 신발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깨닫고 맙니다. 아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탁을 집에 두고 온 거예요.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집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 탁을 가지러 그 먼 길을 다시 갔는데 안타깝게도 그가 시장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장이 끝나버린 뒤였죠. 주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물었겠죠? 아니 그냥 발로 신어보면 되지 않소? 하고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차라리 탁을 믿지 내 자신을 믿지는 못하오. 그러니까 자기 발보다 자기가 재어둔 그 치수를 더 믿는다는 말이죠. 어떠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시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의 행동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을 한번 가져와 보죠. 플라톤은 우리가 사는 이 현실 너머에 완벽한 원형의 세계, 그러니까 이데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아무리 완벽하게 삼각형을 그려도 내각의 합이 오차 하나 없이 정확히 180도인 삼각형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는 모든 삼각형은 그저 완벽한 삼각형 이데아의 불완전한 복제품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다시 차츠리의 탁을 돌아와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탁은 단순히 발의 크기를 잰 종이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완벽한 발의 이데아를 현실에 구현하려는 시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개념을 조금 더 현실로 끌어왔습니다. 완벽한 원형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물 안에 형상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탁은 신발이라는 물건이 가져야 할 본질적인 설계도, 바로 그 자체라는 의미가 됩니다. 결국 차치리의 이야기는 이 두 세계의 충돌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한쪽에는 변하지 않는 질서, 완벽한 모델인 탁의 세계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계속 변하고 또 불완전한 현실, 바로 우리의 발이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렇게 불완전하고 무질서한 현실 속에서 변하지 않는 기준, 즉 탁을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이 있었기에 문명이 세워지고 과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차치리의 행동을 그저 어리석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이 오래된 이야기는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대사회의 탁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 우리가 인터넷 세상에 남긴 수많은 데이터 발자취들로 만들어진 현대판 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종이 위에 그려진 정적인 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끊임없이 현실을 측정하고 또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살아 움직이는 동적인 시스템인 셈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내 눈앞의 생생한 감각, 즉 발보다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추상적인 데이터, 그 탁을 더 신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현대판 차치리가 되어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채용 과정에서 한 사람의 복잡한 삶은 한 줄의 데이터로 바뀌어버리곤 하죠. 배달 노동자의 고된 수고는 그저 시스템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오류값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또 환자 개개인의 고통은 기계가 정한 표준범위라는 틀에 억지로 맞춰지고요. 소셜미디어는 우리의 호기심과 취향을 예측 가능한 상자 안에 가두려고 하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스템의 논리가 완벽해 보이면 보일수록 불완전하지만 살아 숨쉬는 한 인간의 고유한 가치는 더 쉽게 묵살되곤 합니다. 만약 언젠가 누군가 우리에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게 될까요? 혹시 글쎄요, 저도 몰라요. 내비게이션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답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우리 앞에는 늘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알고리즘이 안내하는 빠르고 효율적인 고속도로, 다른 하나는 조금 비효율적일지라도 뜻밖의 발견이 기다리는 국도, 바로 그 두 길이죠. 고속도로를 타면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인생이라는 긴 여행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어쩌면 도착의 속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 길 위에서 우연히 만나는 위로와 생각의 시간들이 아닐까요? 때로는 잠시 내비게이션을 끄고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을 보기 위해 멈춰서는 것. 그런 비효율적인 행동이야말로 거대한 시스템의 논리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데이터가 결코 담아낼 수 없는 살아있는 진짜 현실을 만나는 순간이죠. 결국 우리의 삶이란 시스템이 제시하는 완벽한 기준과 살아있는 인간의 불완전한 경험 사이에서 끊임없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잠시 생각해 봅니다. 지금 당신의 내비게이션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나요?